하나 둘 셋. 가치를 담고 행복을 담는 작은 상자 가치행담입니다. 가치행담입니다. 가치행담은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쪽팔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인사를 해보네요. 예, 리뉴얼이잖아요. 저희 그러니까. 새해 맞아서 진짜 네.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녹음을 하는 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번 우리 마지막 방송이 작년 2017년 7월 12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년도 더 됐어요. 저는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한 달 정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왜 6개월 동안 못 모였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방송이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정말 20대도 있긴 하지만 아직 20대 맞죠? 그렇죠. 저는. 아직은 멀었습니다. 저는. 사장님 20대인데 30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 수 있는. 아 그리고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가. 원래 네. 노인네들이 옛날 맞네. 옛날 기억 생생해가지고 막 하면 뭔 소리 하시나 보면 막 40년 전 얘기하고 그거 막 이러잖아요. 아재가 되고 있는 그런 게 것 같습니다. 여실히 느껴지네요. 정말. 네. 해가 또 바뀌어서 정말 2018년 1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 저희도 새해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새해 복 많이 새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별로 안 친합니다. 그래서 녹음 없으면 만날 일이 없어요. 회의만 그냥 그렇죠. 네, 그냥 카톡으로 네, 그냥 원격 회의도 안 깔짝깔짝 하잖아요. 하고. 같이 노는 사이는 아니죠. 네, 그렇죠. 잘안 놀죠. 같이 성격이 상대도 워낙 멀고. 틀려요. 네. 셋 다. 그러니까 이 녹음실 들어오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녹음실 갑자기. 오랜만에. 저는 좀 설레더라고요. 오랜만에 오니까. 오늘 또 그리고 녹음실도 좀 새로운 데 와봤잖아요. 바꿨죠. 저희가 이제 돈을 좀 들여가지고 위치도 좀 근사한 데 있는. 역시 비싼 게. 그죠? 뭐 새로 생긴 곳이라 그런지 네. 뭐 깔끔하고. 마이크 시설이라든가 저기 시계도 있어요. 뭐. 마치 진짜 방송국에 온 것 같아요. 전 유리가 되게 마음에 드네요. 혹시 밖에 온에어 이거 있었나요? 왠지 못 봤어요. 있을 것 같은 오네요 시설인데. 간판 있었던 거로 저는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약간 지금 저희끼리 약간 흥분한 게 도시에 막 구경 온 이제 그러니까요. 시골쥐들이 맞아. 도시에 와가지고 지금 흥분해 있는 지금 약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좀 그만 내고. 이건 뭐예요? 누구 잘못인가요? 이거 도대체 누구 잘못입니까? 네, 그걸 좀 짚어도. 왜 방송을 6개월 동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 빨리 지난 건 지난 거다 치고 예. 뭐 때문에 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약간은 시청자분들께도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준비에 부족한 상태에서 방송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닌가. 아니 근데 그렇다기에는 사실 다음 분 섭외도 거의 다 해놨어요. 그래서 한 네, 번만 해서 그렇죠. 컨펌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뭐 계획은 다 되어 있었는데 계획 많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 일에 막 네. 치여서 정신없이 보내다가 급격하게 바빠졌던 것 같아요. 저희 셋 다. 그런 면도 있죠. 네, 근데 그게 사실 주범은 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일단 뭐 그런 거- 엔지니어가 네, 엔지니어가 있어야 편집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모여봐야 소용없는 상황이 자꾸. 모이기도 쉽지가 않았고 그렇죠. 사실. 진양님 아주 비싼 사람이더라고요. 아니 좀 제가 딱 삶에 집중을 해서 좀 삶을 안정화 시켜놓고서 이제 다시 하자 그랬는데 이놈의 안정이 한 안정되셨나요?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반년이 가도 아니요 지금도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전히 혼돈속을 갖고 있어서 이러다가는 그냥 방송 끝나겠다. 그래서 혼돈의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하시죠. 뭔 소리? 혼돈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또 모이게 된다. 사실 일주일 전만 해도 예정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막 저희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진장님이 준비가 됐구나. 네. 드디어 큰 건을 하나 이게 하나 해서 몇 달은 걱정 없이 되는 건가.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었고요. 제가 그 가치행담 저희 홈페이지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기 채널이죠. 저희 팟캐스트 채널에 들어갔다가 이게 네. 사실 저도 잘 안 들어가거든요. 한 달에 한번 네.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이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악플이 달렸나요? 아니요, 아주 감동적인 댓글이라서 제가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막 저희 방송을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희 사실 그 전에 1년 넘게 방송하면서 하나 달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2개나 달려 있어가지고 우리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 이거 해야 된다. 너무 신기하네 정말 진짜.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소개를 하고 답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댓글부터 제가 한번 읽어 순배님 한번 읽어주시고. 2017년 10월 12일자 토마토의 뱃살이라는 네, 상당히 재밌는 네. 대명이에요. 귀여운 닉네임이네요. 네, 토마토의 뱃살. 토마토는 다 뱃살이 다 있잖아요. 뱃살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토마토의 배가 어디? 그러니까요. 토마토 약간 이렇게 베들레헴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다 뱃살이 있잖아요. 네. 이분 뱃살이 토마토 닮았나?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왜 시청자님을 인신공격을 하고? 빨리 죄송합니다. 읽기나 하세요. 읽기나.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은데 왜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더 이상의 방송 업로드는 없는 건가요? 유유. 팟캐스트에서 가장 좋아하는 채널 중 하나였는데 아쉽습니다. 유유. 매우 슬퍼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서 이게 이미 저희 방송이 안 올라온 지 3달 가까이 됐을 네. 때 이게 달린 건데 그거를 계속 찾아 듣던 저희 분이 있긴 이거 있었던 거예요. 전 그게 신기하네요. 네. 그걸 찾았던 분이 계신다는 네, 게. 신기하죠. 녹음하고 업로드 하시면서 네네. 쪽지 하나 보내주시죠. 네? 예 올렸다고 그 기능이 있나? 팟빵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찾아보고 있으면은 네,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그래서 제가 10월 20일에였다가
네. 조만간 할 거다라고 댓글 달았는데 그 후로 다시 석 달이 지나 전혀 약속을 안 다시 지켰죠. 모였습니다. 아니죠. 이제 저희 시간 감각에서는 이게 조만감이 뭐 며칠이라고 정해놓은 거 맞습니다. 있습니까? 사실 진장님 시간 감각에서는 저희가 사실 꾸준히 했던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진장님을 빛의 세계로 제가 이렇게 끌어당겨가지고 그나마 그동안 네. 업로드가 됐던 거잖아요. 아 그죠. 아이고 저 귀찮습니다. 맨날 방 밖으로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다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한번 녹음하면 끝이지만 전 네. 이걸 며칠을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청자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이 댓글로 인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진장님 되게 네.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 일비 하시네요. 그렇죠. 이게 되게 제가 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사람을 안 사실은 만나니까 이게 아, 이런 하나하나가 연예인 체질이에요. 연예인 연예인 체질. 타입. 뭐 연예인 되게. 체질이 연예인은 이런 걸 맨날 받으니까 오히려 동감해지지 않나 아닌가? 아니죠. 반대인가? 연예인분들이 또 관심은 정말로, 받을수록 더 음. 받고 싶은 게 관심인 것 같아요. 시작이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둔감한 편이거든요. 물론 스트레스는 받지만 그럼 안 고마워요, 선배님은? 아니 감사하죠. 이런 거- 정말 감사한데 감사하죠. 가식적인 말. 약간 좀 다르죠. 진장님이랑은. 진장님은 여기를 보면서 이제 감사함과 함께 에너지가 막 솟구쳐 오르는 아, 거잖아요. 그 차이인 이런 거 분들 댓글. 저는 이거 너무 감사하고 와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에너지가 솟구쳐 오르는 건 아니에요. 좀 다른 거. 그런가요? 저는 아주 좋은데 아주 설레. 에너지 솟구쳐요? 되게- 여기 약간 저희가 저는 연예인 스타일인 거. 이거를 저희만 지금 하고 저희끼리 그러니까. 이렇게 남기는 기록이라고 아니, 생각하고 사실 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포기했잖아요, 네, 우리는. 그런데 뭐한 분이나 두 분이나 이렇게 정말 저희 채널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찾아주는 분이 계신다는 게 셀럽이 될 자질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연관성이 있나요? 있죠. 이거 중요한 거지 그런 거는. 그래요? 어딘가에서 전 좋네요, 되게. 에너지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얻어낸다는 거니까. 그런가? 네, 뭐 되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사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건 그래요. 일단 뭐 하여튼 다음 거로 또 넘어가 보시죠. 네, 그리고 이건 바로 며칠 전에 달린 거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네. 2018년 1월 13일에 녹스님 NOXX 게임 아닌가요? 게임? 아, 좀 아 근데 스펠링은 세레차나- 같나요? 스펠링은 같아요? 그건 아마 게임인가요, X 이거? 하나였을 겁니다. X가 하나입니까? 옛날에. 아, 예. 어쨌든 녹스님이 달아주신 그 게임 해본 건 댓글인데요. 아재. 예. 가치행담, 순변님, 진장님, 자강님 그리고 모든 게스트분들 특별히 진작형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군대 갔다 와서 휴학 예정인데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불안장애와 우울증으로 힘들 때 가치행담이 너무 많은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컨텐츠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네. 이게 뭔가 이상한데 진작형이라는 면에서 이게 혹시 예. 지인분인가요? 아니요, 표현이 그건 너무- 아니고 그래서 네. 제가 찾아보니까 그 전에 네. 이제 유튜브에도 댓글 단 분이랑 같은 분인 것 같아요. 하는 얘기가 비슷해서 음. 그리고 이분은 아마 제 게임 방송을 먼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칭담이라는 사실 좀 별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잘 네. 언급을 안 했지만 제가 네. 그 유튜브에 이거 가칭담 올라오는 채널에 보면은 제가 뭐 발더스 게이트 옛날 게임들 네. 같이 플레이한 것도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먼저 보시다가 우리 가칭담까지 같이 보셔서 연결이 되네요. 녹스에서 발더스 게이트로.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뭐 위에서 내려다본 RPG인 거 똑같으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하시고서 무려 10,000원을 우리 팟빵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왜 후원까지 해주셨대요? 근데 이거 진짜 대단한 분이시네. 저희 책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방송에 네. 이렇게 막 그래서 지금 진장님이 예, 오늘 커피를 예, 네, 엄청 많이 사오셔가지고 편의점에서 제일 비싼 커피를 사와주셨어요. 그게 2+1을 하길래 아, 왠지 10,000원을 다 써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감사하게 지금 잘 2+1 먹겠습니다. 해가지고 네, 저기 스튜디오 지금 구석에 지금 산더미 같이 쌓아놨습니다. 정말 10,000원 감사합니다. 어치. 저에게 진짜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금 카페인이 쭉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녹스님 덕분에. 네, 되게 맛있게 한번 쪽 빨아보시죠. 예. 다 먹었네요. 이미 저는 뭐 원샷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아니, 뭔가 기분이 좋네요. 되게 이런 댓글을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신기하네. 정말 신기하네요. 네, 근데 그런 다음에 이분이 좀 개인적인 부탁이라고 하면서 이건 뭐 개인적인 거라서 이거 왠지 다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예. 요약을 해보면은 아까 뭐 우울증 뭐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그래요? 것 때문에 좀 힘들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심리 상담사를 게스트로 모셔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심리 상담사 뭐 가능합니까? 심리 상담사는 제가 잘 모르는데 정신과 의사 가능합니다. 정신과 의사요. 정신과 의사 가능합니다. 조금 정신- 역할이 다르긴 한데 뭐 아무튼 비슷하게 그렇죠. 정신적으로 네. 힘든 분들을 돕는 분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애매한데 그런 분들을 모셔도 우리는 그냥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사나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상담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의 그렇죠. 주제를 뭐 우울증으로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우울증. 괜찮죠. 근데 어차피 진단을 하는 거는 직접 그 환자를 직접 만나서 막 상담을 하고 해야 되니까 우리 저라는 우울증 샘플이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제가 상담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아, 될것 같습니다. 그러신가요? 요즘 번아웃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같이 행담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같이 맞습니다. 행담에서 좀 이렇게 에너지를 얻어가야 되는데 못 분출도 얻어가는 좀 거예요. 해야 되고 아, 얻어가기도 예, 해야 예. 되는데 말도 좀 하고 네. 헛소리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 맞습니다. 헛소리를 못 하고 가서 맨날 재판 들어가가지고 네. 정상인인 척하고 다니니까 힘들더라고요. 그 엉뚱한 얘기인데
재판정에서 헛소리하면 안 되죠. 뭐 재판정에서 헛소리를 농담하고 이러면 안 되죠. 할 수 있죠. 농담도 할 수 있죠. 농담 정도는 됩니다. 할 수 그래요? 있는데 아, 할 수 있는데 근데 저 사람 지금 변호를 하러 온 게 아니고 들이치러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그렇고 법정에서의 예의도 아니지만 네. 어떤 사람이 저를 믿고서 자기 대신 자기 말을 해달라고 저한테 그렇죠. 돈을 주는 건데 아니면 나라에서 이제 이 사람을 도와주라 이렇게 네. 돈을 주는데 이제 농담을 할 수는 없고. 근데 갑자기 지금 잡소리 해도 돼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 예? 뭐 저희 방송 원래 그렇잖아요. 최근에 재판정에서 너무 웃겼던 일이 있어가지고 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되게 중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분이었어요. 국선으로 어떻게 우연히 왔어요. 우연히 왔는데 국선도 제가 몇 건씩 간혹 합니다. 네. 저번 대선에 후보자 중 한 분을 찍어가지고는 네. 투표지를 이제 도장을 찍잖아요. 네. 도장을 찍고 투표지를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도장이 찍힌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예, 거를 그렇죠. 올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이거 아는 거잖아요. 이런 네, 거는. 그거 홍보 많이 했는데. 심지어 이제 어떤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전 대선인지 그 전 총선인지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하고 나와서 손가락으로 엄지를 척 한다던가 그러면 네. 하나 아, 네. V를 하면은 두 맞아요. 개잖아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해도 맞아요. 안 된다는 네, 그랬다고 이제 그랬었죠. 이게 있었는데 하여튼 이분은 적나라하게 그냥 투표용지를 도장 찍어서 그냥 대놓고 찍어 올리신 찍었어요. 거예요. SNS에다가 예, SNS 대놓고 엠모사의 밴드라는 예, 예. 앱에다가 네네네.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그 앱이잖아요. 좀 나이가 좀 있으신 주부셨는데 잘 모르고 올렸다가 이제 깜짝 놀라간 거죠. 댓글이 막 달린 거예요. 거기에. 예. 에이, 큰일 나십니다 하면서 거기서도 알려준 거예요. 거기서도 네네. 예, 예.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바로 내렸어요. 근데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걸 아, 누가 또 하죠. 그 사이에 뭐 캡처를 하죠, 선관위에서 누군가는. 그새 캡처했어 그거를. 아 그래요? 네, 그새 그러니까 캡처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것도 아니고 선관위 캡처 일을 해서 알아서요? 캡처로 야. 신고한 것도 아니에요. 캡처해서 합의부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1심부터 판사 3명한테 이제 재판을 받고 야. 벌금 30만 원이 나오셨습니다. 예. 그거 올린 것 때문에. 네, 그거 올린 것 때문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네. 재판정에서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는 본인의 변론을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서울 고등법원에서의 재판이었는데 항소심 재판을 제가 네. 맡았어요. 1심에서 30만 원이 나오셨고 저는 네. 이제 조금이라도 줄여달라는 네. 그분의 말씀을 이제 대변하려고 나간 거잖아요. 네. 이제 근데 그분이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부라는 거는 되게 중한 범죄가 다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보통 예. 아주 중죄가 다루어져요. 예. 그분들이 항소 기각을 하든 아니면 올려치든 내려치든 벌금 30만 원을 받아서 항소하러 온 사람은 거의 없는 거. 거의 없죠. 네. 거의 없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판사님들이고 공판검사님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신데 거기서 이제 30만 원을 위해서 되게 열심히 변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일단 공판검사님이 약간 실소를 네. 이렇게 약간 터트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변호비가 더 나오지 않나요, 근데? 그렇죠. 본인 일당이 제 생각에는 더 근데 네. 모르겠어요. 되게 억울하셨나 봐요. 네. 진짜 억울하셨나 일단 보다. 워낙 그런 전과랑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오신 분일 테니까 전혀 어떻게든 아무것도 완전히 없어요. 진짜로 씻고 그냥 싶으신 평범 분이겠죠. 그 자체. 음. 평범 그 자체로 본인 일 하시고 돈만 벌면서 그리고 애기 키우고 이러면서 살아오신 분인데 네. 마지막에 이제 선고기를 잡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네. 이제 알겠다 말 잘 들었다 선고기를 잡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후 2시에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자기 오전에 와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전에 언제 오실 거예요 했더니 아침 9시에 오겠다고. 네. 재판은 다 10시에 시작하는데 네. 판사님도 약간 미소를 띠기 시작하셨어요. 이미 검사님은 이미 그 전에 미소를 띠고 계셨고 네. 물론 약간 후둔하기도 하면서도 뭔가 네. 판사님이 이제 미소를 띠기 시작하셨고 우리는 오후에 선고 결과는 오후에만 알려준다. 알겠습니다 하면서 안 된대 자기는 그래도. 네. 그래서 아침 9시까지 오겠다고 하니까 판사님이 그럼 내가 특별하게 10시에 선고해주겠다고. 네. 절대 자기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10시에 선고해주겠다고 하면서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거 SNS 올리면 안 된다고. 뭐 자기들은 특혜를 줬다는 이런 말을 네네네. 시비에 시달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아주머니 사정을 해서 생각해서 해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항소 기각 네. 기각을 하면서 시간만 배려해주는 시간만 배려해주시고 그런 게 법원의 배려군요. 네, 너무 길게 얘기했네. 네.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네요, 근데. 아니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되게 아주 딴 분들에 비하면은 조금 사소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말씀도 다 잘 들어주시고 저희도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게 그런 게 그분들한테는 힐링 타임 아닌가요? 맨날 그걸- 살벌한 얘기 첨예하게 하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이런 아주머니도 재판은 그리고 뭐- 재판정에 딱 왔어요. 제가 5분 네. 전에 왔는데 10분 정도 전에 왔는데 전화를 드렸더니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재판정 앞에 네. 기다리고 있어서 만나서 이제 들어가야 9시에, 되는데 네. 10시에 10시에. 안 계셔. 어디 가셨어요? 제가 놀라고 전화를 막 드렸더니 자기 법원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다면서.
거기 계시면 어떡해요? 일로 빨리 오셔야죠. 그랬더니 자기가 9시에 와서 그날도 9시에 와 있던 아, 거예요. 예. 사실. 그러니까 첫날도 예. 첫날도 9시에 와서 이제 준비를 이미 하고 계셔서 그 법원에서 커피 한 잔 드시고 오셔서 한다는 말씀이 자기는 여기도 정말 처음 와봐서 너무 신기하고 네. 변호사도 처음 보고 판사님들이 나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판사님들이 정말 너무 다들 똑똑하게 생기셨다고. 똑똑하게 생긴 건 뭐죠? 들어가 보면 알아요. 네. 정말 똑똑하다고 써 있어요. 판사님들은 다. 예. 네, 하여튼 헛소리가 끝나 헛소리. 네. 아닙니다. 근데 아, 재밌다. 근데 다 그런 정도의 일로만 재판이 열리는 사회가 되면 순변님이 실업자가 되겠죠. 아니 그러면 뭐 좋죠. 네, 그 정도. 하긴 변호사들은 그런 아닙니다. 이건 변호사는 비하인 것 같고 어떻게든 일거리를 만들 것 같아요. 비하셔도 아닙니다. 이 얘기는 편집하겠습니다.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미국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제일 배고픈 게 네. 배고픈 변호사라고. 막 갖다 건다고. 예, 하여튼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그 녹스님 얘기 소개하다가 에이, 중간에 그렇죠. 수빈님 맞아 끼어들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통으로 드러내시죠. 아닙니다. 재밌는 부분 많아서 적당히 집어넣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글이 워낙 길어가지고 제가 반으로 나눴습니다. 뒷부분도 한번 네네. 장훈님께서 읽어주시죠. 뒷부분 또 있는데 진장님 어떤 위기가 와도 힘내시고 저도 백수니까 네. 극복하시고 대한민국의 미디어 콘텐츠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분이 저한테 유난히 친밀감을 느끼시는데 되게 백수라서 그런 거였어요. 알고 보니 백수라서. 요새는 되게 애정하시네요. 동질감, 백수 예. 동질감. 예. 고맙긴 한데 왠지 네. 별로 그러니까 약간 대한민국 백수를 대표하는 분으로 나가 보시는 건 어때요? 이미 그렇지 않나요? 이미 그 용도로 저 멤버에 넣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 순변님은 전문직, 자광님은 사실 셀러리 뭐 해가지고. 컨셉은 맞죠. 컨셉은 그렇죠. 맞고 네. 컨셉이 굳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빨리 탈출하려고 했는데 지금 본인이 굳어지고 있다고. 원하신 거잖아요. 이 컨셉이 계속 컨셉이. 현실에 나타나가지고 아니 근데 네. 이분 되게 진짜 대한민국 미디어 콘텐츠를 풍성하게 만들어 달라는. 그러니까 이런 대의를 말씀해 주시죠. 전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공감되는 중요한 일.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그냥 이거 마지막까지 읽어주시죠. 네네 이런 팬이 어딘가 숨어 있을 테니 생각하시면서 행복하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처음에는 다 막 예. 메이저가 되는 걸 꿈꾸면서 시작했지만 이제 그렇죠. 서서히 깨닫고 있잖아요. 그건 현실을. 안 돼, 우린 안 돼라는 걸 아니 뭐 이미 레드 오션이 예. 그러니까 상관없어.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 재밌으면 돼.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듣는 분이 몇십 명은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우리가 어떤 미디어를 들을 때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사일런트 머저리티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반응 안 보이고서 괜찮네 하고서 그렇죠, 듣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몇십 명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의견 표현을 어필을 해주는 하시죠. 그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정도로 반향을 받는다. 네. 우리 우리도라도 셋이서 뭐, 원래 예. 우리도 우리 셋이서 노는 거의 수준인데 아, 또 예, 그렇죠, 불구하고 네. 누군가는 보고 있고 들어준다는 거를 다른 분들도 다들 아셨으면 좋겠네요. 자기들도 네. 그 사람도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아. 알아줄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우리도 이 정도인데 그런 교훈을 그렇죠, 주시려고 뭔가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일본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 들었어요. 일본 드라마 스타일이에요? 일본은 원래 일본 드라마는 한 회 끝나고 나서 꼭 누군가 교훈을 주는 말을 하나 하고 끝내거든요. 일본 드라마에서 일본 드라마 자주 보시나 보네요. 좀 괜찮은데?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마지막에 아니다. 이 얘기를 하지 마. 제가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문의상으로는 전문직이고 애가 벌써 둘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30대 제가 지금 이제 한 거의 중반 됐죠. 이제 저도 네. 중반 됐는데 다 가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시간 빼고 다 있습니다. 네, 시간. 시간은 뭐 다 없어요. 한국에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 여기- 시간 다 없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저는 저분 저는 빼고. 좀 많은데 진장님 빼고. 저는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고 대신 할 다른 게 능력이 없어요. 부족하겠죠. 네. 그러니까 뭐랄까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돈이 없어도 아무것도 어차피 뭘까? 그렇다고 그 뭐 돈이 뭐 제가 무슨 뭐든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을 정도 그런 건 또 어차피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만큼 벌면서 시간이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아무것도 못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뭐든지 할 만큼 벌 수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년 빡세게 그렇죠, 그렇죠. 하면은 한 40부터는 논다 그냥 쭉.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할수 저희는 있으면 지금 못 하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못 하죠. 그러니까 문제죠. 그렇다니까 저는 맨날 요즘 생각하는 게 나는 이미 다람쥐에 쳇바퀴 올라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 뭐 한참 됐지만 대학을 졸업하는 이상부터는 제일 그냥 첫날부터 하셨던 소리인 것 같은데요. 그게.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건 진짜 답이 없. 이미 인생 한방 아니겠습니까? 결혼을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그-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약간 또 네. 제가 저 때문에 약간 또 새끼로 새는 것 같아요.
녹음을 오랜만에 해가지고 감이 없어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아무 얘기나 막 그냥 하면서. 아, 저에겐 기술자가 계시잖아요. 아 기술자 계시니까. 예. 또 앞뒤로도 편집해 주세요. 편집 포인트만 좀 네. 이렇게 그게 얼마나 해주세요. 어려운 건데. 빼서 뒤로 넣고 뒤에 있는 거 빼서 다시 앞으로 넣고. 지금까지 그러고 계시지 않나요? 가끔 하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야. 이거 네. 도저히 아니다 그러면. 본인 것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만 논리적인 척하려고 아주. 맞습니다. 예. 제가 헛소리하면 제가 인터넷 검색해 와 이거 틀렸구나. 그러면 다시 인터넷 검색. 네, 틀린 얘기한 거 다 빼고 아이고. 수면님이 한 거는 대놓고 다 들어가야. 그냥 뭐 그리고 다음 주에 다 사과 방송 시키고. 아, 맞습니다. 참,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하여튼 뭐 네, 뭐 피드백까지도 했고. 피드백은 예. 그 정도 하면 됐고. 자, 저희가- 지금 보다시피 벌써 이렇게 한 30분 정도를 피드백에 바쳤을 정도로 저희가 지금 피드백 보내주시면은 다 소개해드립니다. 그렇죠. 이것도 사실 귀한 거예요. 저희가 아 그렇죠. 서로- 뜨면은 저희도 거만해집니다. 적어도 10만 원 이하는 안 해줄 거예요. 아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대체? 아니 메이저 방송 되면은 막 댓글이 예. 일주일에 아니 수백 개씩 쏟아지는데 메이저 그걸 다 합니까? 방송에서는 댓글을 달고 사연을 보내면 선물을 보내줘요. 그건 협찬이 들어오니까 그러긴 한데 그래도 소개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아 그렇죠. 소개는 다 됐죠. 지금은 별 시시껄렁한 걸 해도 다 그렇죠, 소개가 그렇죠. 되니까. 저희 뭐 나중에 어째 수많은 댓글이 달리면 어떻게 또 다 소개 못 해드리잖아요. 저희는 근데 모르겠어요. 수많은 댓글이 달리는 컨셉이 될 수 있어요. 아, 근데 우리 약간 되게 수 있어요. 아니, 왜? 꿈은 커야죠. 꿈은 커야 되는데 커야죠. 아, 그런데 우리가 10만 원 만약에 컷. 우리가 그런 게 되면은 그거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힘든 사람이 많다는 걸 수도 있어 어쩌면. 그건 그렇긴 아, 한데. 그럴 수- 근데 사실 뭐 우리 약간 많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사실 그래서 이 지금도 방송을 시작한 지금도 거고. 많지만 젊은 사람들 우리 세대 중에 20, 30대 중에 힘든 사람이 많아지면은 우리 인기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더 힘들어지면. 네. 그래서 더 힘들게 만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큰 그림이시네. 우리가 약간 그렇잖아요. 어떻게 뒷방에 모여가지고 아 힘들다. 좋은 건 뭐냐. 좋은 건 뭐고 힘든 건 뭐고 이런 얘기 하는 컨셉이잖아요, 사실. 그거를 매일 사람들이 매일 그냥 점심 먹으면서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방송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가책나면 소멸하는 거죠. 뭐 그렇죠. 기쁘게 소멸해야죠. 불이 안 나면은 소방서는 해체할 거 아닙니까? 뭐 놀라운 기술로 네, 완전히 맞습니다. 불이 안 나게 하는 기술이 그렇죠. 개발됐다. 그러면 그렇죠. 소방관들이 기뻐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산을 할 거 아니에요. 조직 자체는. 우리 행복전도사 그런 진장님이 지금 빨리 더 행복을 전도해서 다 같이 행복한 사회가 돼서 그러니까 순교하셔야죠. 순교. 왜 저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할 때 돈을 많이 달아주시면 저는 행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10만 원 컷, 10만 원 컷. 아니 저는 뭐 피드백만 와도 감사하네. 아닙니다. 전, 아무튼 댓글로도 진짜 충분해요. 진짜 전이만 원 받고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정말로 너무 잘 저- 먹었습니다. 예, 게임 방송할 때도 게임 방송할 때도 돈 조금 받았구나. 아, 뭐 거의 그런 정도 감독이. 게임하면서 돈 받고 그러면 그- 프로게이머네. 별풍 쏘잖아요, 별풍. 아, 근데- 아프리카 하셨나요? 참 맞다. 예, 아프리카는 이게 또 별풍을 하는데 10만 원이 돼야 찾을 수 있어요. 아, 유튜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100달러가 돼야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거 제가 몇 년 했는데 못 채워가지고 아직도 못 채우고 있어요. 얼마 지금 얼마 있는데요? 지금 아프리카에 6만 몇천 원 쌓여 있고 그 유튜브에도 몇십 달러는 쌓여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100달러는 진장님이 매니악한 컨셉만 이게 노려서 들어가기 그런가? 때문에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팟빵에 후원을 하신 건데 어떻게 찾는지 제가 안 알아봤거든요. 아직 그래서 찾지는 못했어요. 네, 찾는 법도 모르고 일단 제 돈으로 그걸 가지고 사온 건데 아 일단 그러면 쏘신 거네요 그냥. 이것도 사실 10만 원 모여야 찾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러니까 못 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비슷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전 다음 주부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뺄 수 있게 빡빡 밀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되게 진심이네요. 좀 치사했다. 네, 다 농담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 6개월 동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나 좀 중요한 거. 네. 네. 저는 제가 제일 최근에 느꼈던 포인트는 굉장히 다사다난하시죠. 네, 작년 겨울인데 아니 뭐 다사다난하긴 한데 대표적인 게 11월에서 12월 넘어갈 때쯤에 네. 뭔가 문자 그대로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 처했었어요. 진짜 네. 안 그래도 원래도 뭐 늘 그렇긴 한데 네. 그때는 정말 이건 도저히 내가 이 일을 커버할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하게도 그렇게 됐어요. 네. 이게 일이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 사건 수가 늘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면에서 뭐 과부하가 걸린 거죠. 저와 뭐 회사와 이런 데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직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회사를 네. 이직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스트레스의 탓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맹장이 수술했어요. 맹장 뗐어요. 뭐 정확히 말하면 무슨 급성 충수염인 네. 급성은 아니었고 충수 돌기염인가 뭐 네, 그런 네. 건데 뭐 흔히 말하는 맹장 수술을 네. 했습니다. 그게 스트레스랑 상관이 있나요? 모르겠어요 뭐 전혀. 뭐 전혀 다쳐서 아닌 것 그런 같아요. 경우도 있고 그냥 뭐 갑자기 그런 그냥 경우도 있고 속에 뭐가 차가지고 예.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저한테는 되게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예. 그것도 그날이 제가 이게 알게 된 게
정말로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더라고요. 정말 네. 아프고 엄청 아프다 그러던데. 네, 저는 그리고 뭐 근데 안 그때 제가 해봤지만.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아, 예. 인천을 가던 중이었는데 오전에 이걸 안 가면 안 되는 꼭 가야 되는 네. 상황이었어요. 꼭 가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중간에 포기하고서 뭐 병원에 간다든가 갓길에다 차를 세우고 뭐 앰뷸런스 불러야 되는 거 그래야 아닌가요? 될 상황 안전하게 하려면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진짜 그 네.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엄청 아프다. 제가 원래 되게 잘 둔감하고 잘 참는 편인데 네. 이날은 정말로 이거 운전을 못할 수준이구나. 이게 이 쥐어짜는 느낌이라는 게 느껴보지 못한 통증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조금만 더 참자 하면서 갔어요. 네. 가서 재판 끝나고 인하대병원에 가야겠다. 네. 바로 그냥 주차는 그 법원에다가 해놓고 인하대병원에 택시 타고 가서 바로 응급실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단 네. 말이에요. 근데 또 묘하게도 사람이 재판 가서도 딴 얘기를 또 억지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날 일에 대한 얘기를 막 하니까 또 그거에 또 집중이 좀 됐는지 약간 네. 통증이 완화되더라고요. 제가 안 겪어봤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던데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선배님이 거예요. 대단하신 이게 건지 말 그대로 그거예요. 증상이 증상이 덜 했던 건지 잘 있다가 모르겠네. 없다가 원래 좀 그렇긴 한데요. 근데 오후에 왔어요. 이제 오후에 이제 어떻게 그 끝나고 나서 다행히 딱 안 아파서 그새 딱 운전해서 왔어요. 근데 또 서울 왔더니 또 막 오는 거예요. 네. 딱 그 순간에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그럼 왔는데 그 병원에 가가지고 기다리는데 이미 몸이 약간 으슬으슬해져요. 네. 몸살 기운이 점점 오더라고. 나 감기까지 걸렸나 내가 생각이 들었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 검사해 보니까 그 맹장 그게 맞고 네. 으슬으슬 감기 기운이 오는 것 같은 그 느낌은 감기다. 감염이 시작된 거다 이미 속에서. 네. 그래서 수술 당일날 바로 전신 마취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네. 정말로 무슨 호흡기 같은 거를 딱 대니까 그냥 바로 골아 떨어져 버렸어요. 네. 전신 마취를 처음 해본 것 같은데 일어날 때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네. 마치 그 동물원에서 사자나 호랑이한테 마치 뿅 하고 쏜 다음에 네. 걔들이 약간 풀리면 이게 비틀비틀거리면서 일어나잖아요. 네. 똑같더라고 나도. 동물인데 똑같아. 네, 이번 실내 옮겨져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똑같고 그리고 이게 맹장의 부위상 요즘에는 배꼽 밑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네. 쏙 뽑아내더라고요. 네. 상처 부위가 되게 작은데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상의를 거의 탈의하다시피 하고 수술을 하나 봐요. 일어날 때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네. 막 전신마취 깨가지고 막 덜덜덜덜 막 비틀비틀하는 느낌이 계속 나면서도 몸이 계속 진짜로 심각하게 떨리는 거예요. 떨려 진짜로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아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 그 순간은 내 스스로가 동물과 별 다를 게 없다는 거를 막 속으로 막 생각하면서 왜 난 속으로도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그러게 좀 특이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저는 하여튼 그때도 그런 생각이 나면서 네. 2박을 입원하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정도 하는군요. 근데 그 2박이 최근에서 다시 없었던 꿀 같은 시간 네. 입원실에서 누워가지고 다른 거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고만 하고. 굉장히 정당한 효과니까요. 이건. 예, 뭐 그렇죠. 또 근데 또 금요일이라 가지고 주말이긴 했는데 아픈 거 네. 빼고 아픈 거는 근데 금세 사그라들어가지고 정말 요즘엔 기술이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박을 강제 휴식 네. 당한 거죠. 의도치 않게. 뭐 다행히도 뭐 급성이라는 게 터지는 게 급성이라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급성으로 만약에 안에서 터지면은 그게 문제가 크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막 다 닦아내야 되고 굉장히 난리가 위험할 수 나는 있다고. 거예요. 아주 위험하다고 하던데. 그때는 진짜 찢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터지면? 하더라고요. 네, 막 속에 막 장 다 터져가는 닦아내야 거. 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에서 항생제를 놔주는데 네. 그 항생제를 맞으니까 제가 막 이렇게 비염기도 좀 있고 한데 그것도 싹 사라지고 그 2박 동안 너무 쾌적한 거예요. 진짜 입원실도 쾌적하고 다 쾌적하더라고요. 일어나서 하루는 그래서 일어나서 일도 좀 했잖아요. 급한 거. 그냥 휴식을 하시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럴 그냥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꿈 같을 것 같은데요. 집에서는 그럴 걸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는 이미. 안 되겠네. 네. 전쟁터죠 집은. 그렇군. 하여튼 저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별거 아니라면 아니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저랑 정반대. 저는 반대로 대부분이 노는 시간이고 이제 일 좀 해볼까 해서 한나절 하고 오면 네. 굉장히 삶에 충실해진 기분이.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다니. 네. 그러니까 순변님이 일을 하는 상태가 정상인 거고 일을 안 하는 게 일탈인 거고 제가 저는 반대인 거죠. 저는 저는 일을 하면 일을 하는 게 일탈인가요? 일탈해. 근데 진짜 제가 그때 2박을 제가 꿀같은 휴식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수술한 게 저녁에 오후에 5시쯤에 수술을 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부터 입원실 6인실 입원실에서 혼자 노트북 펴고서는 그럼 쉰 것도 아니구만요. 별로. 앉아서 쉰 일을 거라 그래요. 앉아서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파가지고 서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서서. 당장 월요일까지 네. 준비해서 가야 되는 게 있어서.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것만 잠깐 하니까 그러다가 좀 힘들면 다시 누웠다가 네. 또 좀 더 해볼까 또 일어나가지고 또 하고. 아마 입원실에 다른 분들은 저를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게임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네. 일하는 거라고는 아마 도저히 생각 안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진장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거에 뒤에 이어서 얘기하니까 되게 웃긴. 딱 대비된 거 좋잖아요. 네. 어차피 뭐 저도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뭐 잡다한 거 다 잘라내고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뭐 아니 취직하시면 안 되죠. 축하하지 마세요. 컨셉 어디 간 거야? 컨셉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정규직이 아니에요. 제가 예. 오랫동안 좀 좋은 자리를 노렸는데. 휴 다행이네요. 컨셉 무너질 아니 양반들이 진짜 방송이 중요해요. 제 삶이 중요하냐고 하면 대답하지 마세요. 왠지 방송이 중요하다고. 아닙니다. 컨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니라서 좌절을 하고서 그냥 돈도 없는데 아무데나 들어가자라고 해서 어디 좀 일하는 데를 1년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1년 계약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달 만에 잘려가지고 11월, 12월 아주 열심히 근무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해고 사유 있으셨어요? 네. 해고 사유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아무튼 갔는데 일단 그 생활부터 얘기를 할게요. 제가 출근이란 걸 해본 게 2015년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다니다가 한 2년 넘게 출근이란 걸 안 했단 말이에요. 집에서 프리랜서랍시고 돈 다니는 일만 하다가 이제 간만에 정말 출근했는데 근무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하는 게 근무 시간이 10시간이고 중간에 점심시간 하나 있고 난 좀 멀어서 출퇴근하는데 왕복 3시간이 걸렸어요. 처음에 버스 타고 가는데. 그러면 다 해서 몇 시간이에요? 11시간? 14시간이잖아요. 14시간. 네, 그래서 집 밖에 나갔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 시간이 14시간이에요. 그럼 집에선 거의 잠만 자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생활을 제가 2달을 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 수가 있다니. 막 주말에도 일하고. 근데 순배님은 전혀 그게 뭐라는 눈빛으로 지금 집에서 보고 계신데. 집에서 다른 생각 없이 잠만 잘 수 있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지 않나요? 그렇구나. 집에서 아닙니다. 아무도. 예. 네, 저는 집에 들어가면 벼슬이죠. 나 취직했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셨어요? 가족들한테 막 이러면서 다녔는데, 그러지 않았고 아무튼. 네. 그래서 제 딴에는 굉장히 충실하게 2달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방금 수면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빛이 다 바래네요.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저에게는 이게 놀라운 일탈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막 대단하신데 근데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데 2달을 정말로 출퇴근을 하셨다는 게 그 먼 출퇴근, 거리를. 아니 출퇴근 저도 못할 줄 알아요. 지각도 없었어요? 한 번 조금 했는데. 역시 근데 뭐 3시간은 어제도 할인 아니면 했다는 하네요. 여러분 컨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도 어쨌든 사고도 안 치고 열심히 했는데 근데 2달이 지나니까 회사가 거기 시설이 있는데 그걸 닫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만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같이 일하는 분들이 저랑 같이 잘리게 생긴 분들이 3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된다. 이거 우리 1년 계약 분명히 했는데 이렇게 자를 수는 없다. 그래서 잔뜩 준비를 했어요. 막 노동법 막 공부해 가면서 잔뜩 준비를 하고서 이제 본사 사람이 와서 최종 결정하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알아보니까 해고 수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전에 고용주가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으면은 해고 수당을 해고 이후에 한 달치 월급을 더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호소를 하자. 근데 이거 안 들어줄 거다. 그래서 우리 막 녹음하고 막 작전을 짰어요. 녹음하고 막 때리면 맞고 막 이러면서 짠 작전을 짰는데 막상 그날이 오니까 본사에서 높은 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점잖게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해고 수당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뭐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게 끝내고 사실 한 달이라고 하지만 2달이었잖아요. 그래서 2달이라고 석 달 수당 받으니까 150% 개꿀 막 그러면서 괜찮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공짜로 한 달 더 일하는 그 기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오니까 갑자기 축 쳐져가지고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거네요. 무임금, 그쵸. 무노동 유임금이네. 그렇죠. 마치 건물주가 된 듯한 행복. 어이가 없네. 약간 열받고 있어 지금. 약간. 근데 그래 맞자. 저 월급 얘기 안 했죠. 월급이 월 20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고소득 하셨네요. 좀 많이 받으셨나요? 비꼬는 건가 이 양반들이. 아니죠. 근데 뭐 그렇죠. 우리끼리 대체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그게 150% 그럼 사실상 월 300. 주 50시간? 네, 조금 많긴 했죠. 그러니까 주 50시간이 뭐예요?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일한 시간이 50시간이라는 건가요? 쉬는 시간 아니에요? 네? 아니요. 일하는 시간. 주 40시간이 표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순변님이 이상한 거고 주 40시간인데 저는 10시간이나 더 일했으니까 아주 열심히 일했다고 할 수 있죠. 보통은 그렇게 얘기해요. 점심 시간도 근로 시간으로 치는 거죠. 보통. 아니죠. 안 치죠. 근로- 그러니까 실제 잘 회사에 모르는데. 있는 시간은 초 주지 11시간. 않나요? 안 안 쳐주나? 치던데. 그러니까 네, 안 치긴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건 그 안 치죠. 일 안 해도 되는 휴식 시간이 1시간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 시간엔 일을 시키면 안 되고 근데 월급은 안 줘요. 저는 지금 주에 몇 시간을 제가 쉬나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다 시키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한번 비교해볼 가치는 네, 있을 것 혼자 같아요. 지금 좀 생각해 저도 볼게요. 한번 궁금해서 저희는 주말도 출근한단 말이에요. 예. 뭐 당직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걸 다 시급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대학교 때 가해하는 게 네. 집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물론 뭐 가해하고 네. 살라고 하면 안 물론 뭐 살겠지만 복지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바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수면 시간 포함해 가지고 네.
아 점심시간 저녁 시간까지 치면은 일단 휴식 시간을 세는 게 더 빠르다는 네, 얘기죠. 일단 그러고 있어요. 네, 어차피 일단 그렇게 하는 게- 한 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재밌네. 이게 하루 할게요. 하루 그냥 주중에. 하루 오케이. 주중에 출퇴근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딱 사무실까지 가는 제가 지금 가깝게 옮겼거든요. 네. 1시간. 1시간. 그 전에 자는 시간 6시간. 네. 1시간 출근하고 1시간 퇴근하고. 네. 그러니까 뭐 씻고 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점심 시간 1시간, 저녁 시간 1시간. 네. 몇 시간이에요, 그럼? 그 잠깐 출퇴근을 쉬는 시간에 넣는 거예요? 다 넣는 거 그냥. 넣는 거예요? 그냥 뭐 일 안 하고 있는 시간. 여러분 이게 발상의 차이입니다. 저는 출퇴근 시간을 당연히 일하는 시간에 넣잖아요. 근데 이분은 당연히 뺍니다. 워낙 가까워요, 지금. 워낙 가까워요. 워낙 지금 도어투도어로 퇴근 시간은 아니죠. 20분이면 가요. 아니 버스 타고. 출근을 안 했으면 제가 집에서 놀고 있을 시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10시간이에요, 10시간. 10시간이고 회사에서든 그것도 말은 되네요. 회사에서든 완전 자기 본이죠. 회사에서든 어딘가로 이동하는 시간이 할 때 진짜 순수하게 일하는 딱 그 네. 시간이 하루에 14시간이네 그럼. 14시간. 아 회사에서 이동하는 시간도 이런 시간으로 안 치나요? 이런 식으로 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건 14시간. 쳐야죠. 그래서 그건 14시간. 쳐야죠. 네, 그래서 출퇴근 14시간. 말고는 쳐야지. 14시간. 아 이건 뭐 근데 뭐 맨날 이러진 않아요. 저도 뭐 너무 힘들어서 집에 일찍 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오버한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근데 일하는 시간은 진짜 일하는 시간 내내 일만 하시나요? 그렇죠. 정신 없이 일하죠, 진짜로. 사실 저희는 8시 반에 나가서 대기하는 시간? 예, 그러니까 저 없어요, 대기. 공식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뭐 8시간이라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4시간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직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외근 같은 경우 할 때 특히 그런데 중간에 이제 대기하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대기 타는 외근 시간은 가면 뭐 거의 뭐 저는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낮에는 진짜 빡빡하게 일하시는 거. 낮에는 전화 받고 재판 다니고 전날이나 정리해야 될 것들을 쫙 정리를 해주고 밤에는 글을 쓰죠. 법원에다가 내 네. 글을 네, 쓰죠. 그럼 이제. 그래요. 네, 그렇게 보내요 저는. 저는 제가 10시간 일한다고 강조를 했지만 출근하면 그 출근 기계 딱 켜고 할 게 없어. 그래서 그냥 딩동딩동하는. 근데 사실 거기- 원래 여기서도 그랬어요? 네? 여기 그랬었어요? 네, 출근해서. 원래 2달은 원래 아니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거 없앴네. 그래서 없앴네. 맞습니다. 수습 기간 아닌가요? 아니, 2달은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일하는 시설에서 돈이 얼마나 나오나.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돈을 얼마나 벌어다 주나. 네. 했는데 아 그렇게 해봤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우리 인건비를 뽑은 날이 거의 없어. 미래에 대한 투자로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제 장래 그러니까 되면은 좀 올라갈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뭐 그런 거 처음 내면은 좀 투자 개념으로 좀 버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워낙 좀 회사 사정이 급하게 바꿔서 어쩔 수 없이 미리 뺀 건데 좀 있었으면은 좀 바빠지면서 수익이 나왔을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뭐 완전히 그냥 그러다 그냥 왔습니다. 좀 아니 근데 이거 갑자기 얘기하니까 변호사들 근무 시간 얘기하니까 변호사 이제 천차만별이거든요. 저는 조금 많이 일하는 편인데 저보다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더 위가 있어요. 더 많이 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많이 그렇죠. 한다는 얘기 아니면 더 많이 더 많이. 변호사로만 치면 아니 14시간보다 어떻게 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네. 늘 그냥 네. 계속 이렇게 거의 살아야 매일 그냥 거의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 주말은 쉬죠 그래도. 주말에도 하루 나갈 걸요? 아, 그럼 주 6일을 그렇게 산다고요? 아, 거의. 수면님도 주말에도 주말에 나가시나요? 저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죠. 아. 제가 급하게 할 게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 대형 우리나라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형 펌 있잖아요. 대형 펌 네. 그런 데서는 진짜 다 이렇게 살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마다 하는데 그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벌긴 버는데 네. 그걸 쓸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냥 반만 일하고 돈 반만 받으면 안 돼요? 그런 직장이 너무 없어요. 공산주의적인 발상인가? 아니 그런 직장이 별로 없어요 일단. 근데 회사 입장에서 반만 일하면 그만큼 수익을 얻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회사 12시간이면 입장에서 12시간이나 그런 시간을 그렇- 통째로 투자를 해야 그 일- 정도의 예, 돈이 그러니까 일단 뭐 그런 느낌? 일단 펌에서는 그런 데가 없어요. 아 있기는 있는데 그런 대형에서는 없어요. 대형에서는 대형에서는 없고 유명한 그런 근데 데서는 전혀 없어요. 월급을 반만 주면 2명 고용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에 자리가 하나 더 필요한가? 뭐 그런 식으로 비용이 좀 늘어나는 건 있겠죠. 다르죠. 또 부대 비용 전문직이라는 게 한 가지 업무를 갖고서 사실 시간당 얼마 이런 걸 막 이게 있잖아요. 타임을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능력이 좋고 막 두뇌 제일 빨라가지고 일 처리도 빠르고 정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진짜 날고 기는 토미바퀴들이 있다고 정말. 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 갖다 쓰니까 그런 사람들이 풀가동하는 거를 너 네. 이제 그거 반만 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할 수도 없고. 한 명 더 뽑는다고 그 사람 반 몫을 할 예를 것도 들어서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명 대형에서 한 명 쓰면은 월급을 뭐 1,000만 원을 준다고 쳐 만약에 네. 1,000만 원 줘. 근데 500만 원 주면서 반씩 하라고 할 수가 네. 없다니까. 일의 성격 자체가 그렇게 안 되는 네, 거다. 어차피 그렇게 안 돼. 그렇군. 예. 차라리 대형 펌 입장에서도 1,000만원씩 주고서 어떨 때는 이렇게 돌리고 어떨 때는 조금 쉬게 하고 이게 노동시장에서의 네. 유연성 면에서 한 명 그렇죠. 그럴 것 한 명 같은데. 뽑아놓은 사람한테 일을 많이 시켰다가 그다음 조금 편할 때는 아 그래 좀 쉬어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그렇군. 2명 뽑는 것보다. 여러분 저런 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 같네. 그리고 저 같은 분들이 거기에 실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변호사들이 아니죠. 변호사 어차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아니 그래도 변호사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또 생산일 하는 분들이 억울한 거 없이 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끌고 가시는 분들은 맞죠. 하여튼 나오셔가지고 지금 쉬고 계시니까 다시 또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근데 제가 왜 대본에 또 이런 얘기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또 정말 또 아무것도 안 하면 심심해가지고 살 수가 또 없습니다. 제가 또 저를 백수라고 부르면 제가 또 은근히 기분 나빠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때는 또 별로 없어요. 제가 하루만 또 풀로 놀아도 되게 심심해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못 벌어도 아무튼 뭔가를 꼼지락꼼지락 해야 되는 또 그런 체질이거든요. 백수에도 지금 등급이 있다는 그렇습니다. 느낌으로. 정말 답이 없는 백수가 있죠. 상백수. 그렇죠.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그런 몰라요. 백수는? 용어 원래 좀 만들어봐요. 백수죠. 용어는 신규 용어는 창출하는 사람이 임자니까. 진백수, 초백수? 아니 근데 사실 저는 백수로 불려도 안 되는 게 소득이 항상 있다니까요. 소득이 있는 불로소득 말고 일해서 버는 소득이 있는데. 일단 백수의 그건 백수가 정의가 어딨습니까? 혹시 있나요? 다른 사전적 정의 같은 거? 백수. 뭐 백수가 직업은 아니잖아요. 근로자가 아니면 백수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수입이랑 근데 상관없이. 사업자든 근데- 근로자가 아니면 백수. 근데 보통 이제 일을 한창 해야 될 나이에 취직하려는 노력도 없이 그냥 쉬고 있는 사람을 백수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노력 없이 쉬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있죠? 있긴 있지만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백수라고. 진짜 그러니까, 백수. 진짜 백수. 그러니까 일은 하고 싶은데 진장님은 진짜 백수는 취직은- 아니다. 그렇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 컨셉 무너지는 소리 네. 들리네요. 참. 아니 정말 백수는 방송을 왜 해요? 이런 거. 네 안 알겠습니다.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말까지 일했죠. 그러고서 올 초 며칠 쉬니까 진짜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간의 대세.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한 달은 공짜로 일 안 해도 월급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열려 하는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한 달 전에 내가 뭐 하지? 이러고 생각이 들어서 했다가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코인의 세계에 발을 들어놓게 아이고. 됐어요. 사행 산업. 왜 그러십니까? 투자입니다. 가치에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같이 투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참 근데 우리 한번 쉬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쉬고, 다시 한번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